이재용 대표가 구속돼 있거나 뭐 매일같이 재판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회사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끈 것 같지 않아요?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답답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 경영적인 난맥상이었던 그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직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 이제 재판이 어쨌든 무죄로 판결이 났고 또 항소해가지고 저 검찰에서 또 대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핑계댈 것도 없잖아요. 오너부재도 아닌 게 되고 삼성은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작년 실적을 놓고 얘기하면은 실망했죠. 그 자체죠. 자, 첫 번째 시장하고 소통했었는데 HBM3 퀄 통과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했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안 되는 분위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AMD나 이런 쪽으로는 파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쪽으로 못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볼륨이 안 커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수조 원이다. 올해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쪽은 또 CSNT라고 하는 창신반도체 그쪽이 지금 계속 추격해 들어오고 있고 DDR5 제품도 지금 만들어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DDR5 퀄이나 이런 쪽이 좀 조잡하대요. 그리고 아직 수율도 많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거시는 중국에서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HBM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지만은 뭐 하이닉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레거시 쪽은 중국 애들이랑 붙기 시작하면 마진 줄 거고 어쨌든 파운드리는 거기에 또 수조 원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답이 없잖아요, 지금. 로봇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빅네임 대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따라붙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스마트폰은 고가는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는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자기네들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는지는 작년이었었죠. 3부 4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였나? 그때 이제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올리고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줘야겠지만 이제 삼성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몇 월 달까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이제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통을 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자체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 쪽이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판매량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재고 줄고 이러면서 또 AI PC라든지 또 AI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리면서 살아나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레거시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뭐 로봇 이거는 아직은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너무 작고 아직까지 가시도 성과물도 없고 HBM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HBM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의 쇼티지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쇼티지가 나와도요. 제품이 불안하면 쓰겠습니까 그거? 못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TSMC가 풀캡하고 거기 가서 물건 하나 찍어내려면 줄 서야 되니까 들어와서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자꾸 삼성 작년에 얘기를 꺼냈었죠. 우리 삼성이랑도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왜냐면 TSMC 입장에서는 제대로 어차피 맡겨봤자 못 만들어 이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HBM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발열 그다음에 수율에서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그거 칩 하나 팔았다가 다시 문제 생겨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그 비용 자체가 엄청 큰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수혜받기 어렵다. 젠슨왕이 가지고 놀았죠, 사실은. 칭찬해 주는 거 같고 우리 곧 삼성이 될 것 같아. 삼성이 우리에 투자하는 거는 뭐 토요일이 지나면은 일요일이 오는 것처럼 뭐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걔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1A 버전으로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팔다가 1B로 만들었던 거 안 되니까 너 설계 다시 해.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1C로 해서 만들 거야. 1A, 1B, 1C 차이가 뭐냐면 1A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만드는 거고 1B는 12나노, 1C는 1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사양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1A에서도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갑자기 1C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 좀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양산 또 6개월 연기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 아닌 딜레마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HBM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3위입니다. 2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율은 뭐 3, 40%밖에 안 되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기겁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함을 좀 백악관으로 불러서 뭐 얘기를 했고 젠틀맨이 칭찬하고 어쩌고 했는데 아마도 중국으로 물건 파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쇼티지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사양급 그러니까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쪽은 TSMC 쪽에서도 안 받거든요. 아예 물건을. 미 정부에서도 소위 첨단 반도체는 해주지 마. 이런 분위기인데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올까? 첫 번째.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해가지고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미국에 가만히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중저가 사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중국 쪽 영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돌아가면서 최소한 고정비는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다 경험이 되거든요. 안에 이렇게 자꾸 첨단 최고 이것만 고집해가지고 안 되는 게 뭐든지 해봐야지 늘거든요. 기술 실력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영업망을 좀 넓히고 있으면서 저사양 쪽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갈 길은 좀 멀다.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가 돌아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은 지금 저사양 7나노 밑에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해요. 거기다가 일본의 라피두스라고 하는 회사가 2나노를 4월 달부터 시험 생산 들어갑니다. 경쟁이 더 붙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삼성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야, 우리가 먼저 4나노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 세계 최초 타이틀은 갖고 있거든요. 4나노, 3나노, 2나노다. 근데 문제는 고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좀 찾으면서 기술을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쨌든 영업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 TSMC가 61%, 삼성이 11%.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도 1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긴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는 사실 저기 파운드리 쪽에서 큰 기대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 이제 나왔던 게 이관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상해 지역 스마트폰 판매량이 70% 증가했다. 이건 이제 재고 감소 얘기가 있고 전인대가 2월 말 3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구환신이나 이런 보조금 지원을 갖다 이번에 스마트폰까지 했던 거는 그만큼 소비가 너무 부진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화가 되면 레거시 쪽 제품이 재고가 줄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문이 늘어날 거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DR4까지는 지금 사실 중국 업체들도 잘 만들어요. DDR5 이상 그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레거시에 크게 기대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HBM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사양은 쇼티지다. 근데 이제 삼성이 만약에 이게 붙어준다면은 또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버벅거릴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문제는 마진율이 줄을 가능성이 있죠. 삼성이 따라붙으면 지금 TSMC가 고마진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TSMC 외에는 만들 줄 아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좀 절대적인 최강자죠. 최첨단에 대해서 HBM3 이하에서는 삼성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니네랑 비슷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엔비디아나 이런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낮춰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캐파상으로는 지금도 안 부족해요. 수위를 못 맞추는 거고 납품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은 삼성이 되면 이게 모두에게 해피하고 그러진 또 않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주가 반등을 이제 세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는 또 HBM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최고 사양이 아니다. 최고 사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HBM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걸 테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면 또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고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마진율이 또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는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용 대표가 누구는 8년, 누구는 10년 이러는데 구속돼 있거나 뭐 매일같이 재판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회사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였던 회사인데 오너부재? 왜 오너부재를 말씀드리냐면 조단위 이런 걸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월급쟁이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지난 정권 때 이후로 100몇십조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자사주 10조 원어치 사겠다고 한 거 빼고 뭐가 있었냐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법적인 어떤 제약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는 픽이 될 게 없잖아요. 뒤떨어졌어도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진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너에 대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진짜 이건 좀 아닌데 할지 아니면 진짜 숨겨뒀던 실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발휘 못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앞날 미래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무죄 판결 나온 것 자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잘 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오너부재로 인한 어떤 삼성의 현재 모습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어가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겠죠.